네, 그럼 우리 교재 432페이지 여러분들 앞 시간에서 풀어본 제38의 실무수행 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봄봄화분이라는 회사는 화분을 도소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 10점짜리에서 첫 번째 문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이라는 문제인데요. 매출처 백송화원의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 및 누락사항이 있어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처 관리에서 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증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하면서 메일 주소도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메일 주소 특별히 빼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존 스마트 A를 (4638로) 로그인을 해서 거래처 등록에 가서 백송화원을 찾는 방법은 맨 위에 보이긴 합니다만은 안 보일 때는 컨트롤 F 눌러서 키워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김민수이고 도소매업 종목이 빠져 있네요. 도소매업 서비스, 도소매업 옆에 서비스업 하나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종목에는 화훼, 가좌로 164 서대문구 주소는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사항에 가서 이메일 주소 넣어야 되죠. 뒤에 주소는 네이버 주소니까 선택해 주세요 해서 네이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선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여기 당기 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매출액 확인해 보니까 8호 맞습니다. 매출 원가가 2천만 원 차이가 나네요. 클릭을 해보면 기초가 230, 당기 상품 매입액이 480. 네, 기말이 틀려요. 이 기말은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야 되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고치는 겁니다. 여기도 2천만 원 차이액이 발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상품란에다가 245 플러스 2번 엔터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도 차액이 제로가 되었네요. 닫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다른 숫자를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매출원가 들어가 보면 고쳐져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벌써 맞았을까요? 네, 좀 틀리죠. 어디서 고쳤는지 혹시 생각나세요? 채무 면제 이익이 영업의 수익이 없는데 이건 지워야 되겠네요. 이자 비용은 2,500, 재해 손실
없죠. 제 손실도 영업의 비용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우고 체크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 채권 처분 손실하고 기부금이 빠진 것 같아요. 기부금 120만 원 넣어주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00만 원 넣어주고 111749. 예. 수량을상이 꽤 많았군요. 삭제도 시켜야 될 게 있었고요. 추가 넣어야 될 게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당기 순이익이 1억 1174만 원으로 일치시키면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가 나왔네요. 네. 본범 화분에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등록 및 수정하시오. 네, 그러면 받으러 온 명세 2장을 입력해야 되고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누르셔가지고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받으러 온 클릭하셔가지고 더블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301 만기 일자는 비권한에 있네요. 2020-0528 어음번호 004-2019-1118 1234-55666. 네, 금액은 4천만 원. 사수 발행일은 F2 눌러서 모아 곱배달. 발행 일자는 2019-1118. 거래 일자도 같이 2019-1118. 전자음 지급기관은 국민은행 강남 F2 눌러서 국민은행 엔터 친 다음에 강남 엔터. 그 다음에 1302 엔터 하고요. 만기 일자는 2020-0715 음번호 003 2019-122 12345 74개. 금액은 2천만 원. 자수 발행일은 F2 눌러서 효진 플라워. 발행일자 2019-122 2019-122 전자 지급기관은 IBK F2 눌러서 IBK로 내려가서 엔터. 지점 영등포. 네. 이처럼 좀 받으러 오면 좀 입력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잘 입력해 주시고 밑에 차익이 0 나오시도록 입력을 정확히 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느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영업팀 사무실 1월분 전기요금을 납기일에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하는 문제죠. 전력비 처리하시고 대변은 보통예금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전표 입력에 가야 되죠. 일반 전표 입력 가셔가지고 네. 2월 25일
2월 25일 차변의 전력비 800번대 전력비 써야 됩니다. 816번. 네, 금액은 영수증에 있는 308 플러스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은행은 우리은행 보통 엔터로 가셔서 308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 문제네요. 기타 일반 거래. 수도광열비는 안 되냐. 수도광열비로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비 계정을 써야 돼요. 네. 전력비 계정으로 쓰세요. 전기요금은. 수도요금하고 난방비는 수도광열비로 과거처럼 하고요. 네. 전기요금은 이제 전력비 계정을 쓰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타 일반 거래. 어, 3월 20일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월 18일 거래를 확인한 후 정산 거래를 입력하시오. 여기 지급받은 금액이 알려줬기 때문에 3월 18일까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18일 날 가지급금을 지급했겠죠. 송성진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26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왔습니다. 어떤 내역인가요? 출발지 도착지에서 KTX가 9만 5천 원, 숙박비가 7만 원, 식대가 10만 원 모두 여비교통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여비교통비는 26만 5천 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의 가지급금, 자산감소, 그리고 대변의 현금 6만 5천 원 이렇게 정산을 해야 되겠죠. 자, 3월 18일 거래를 안 봐도 되겠으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지급금, 차변의 송성진, 차변의 자산 증가시켰죠. 오늘은 대변의 가지급금이 간다 이런 얘기죠. 자, 날짜는 3월 22일이니까 22일로 네. 여러분 제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잘 들려요. 네. 그렇습니까? 지금 김채린 씨만 잘 안 들렸다는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자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에 812번 여비교통비 쓰시고 금액은 26만 5천 원 대변의 가지급금 거래처가 송성 금액은 20만 원 자산감소 되겠고 대변의 101번 현금 6만 5천 원 자산 감소되는 전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약소거음 수취거래 4점짜리입니다. 3월 28일 매출처 춘천마루에 외상 매출금에 대하여 전자어음을 수취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문제가 하나 있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또 문제가 하나 있죠. 자, 문제가 두 개입니다. 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어음을 받은 거니까 차변에 받으러움,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랬죠. 거래처는 똑같은 거래처입니다. 춘천마루. 자, 3월 28일 날짜를 3월 28일로 고치시고 차변에 110번 받으러움 춘천마루 금액은 1,500.
대변의 108번 외상 매출금 3005 춘천마루 1,500만 원. 이렇게 차변 받으러움의 거래처 코드와 대변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코드는 같습니다. 자, 자금 관리하는 거 해야죠. 받으러움 줄 클릭하고 F3. 보관의 약소금을 전자로 바꿔주세요. 6번 전자. 음번호 그대로 넣어 입력하셔야 돼요. 004-2020 0328 1234 2가 5개. 자수해서 엔터 치고 발행일 똑같으니까 엔터 치고 만기일은 2020-0620 지급은행 F2 눌러서 국민은행 메뉴에 있죠. 엔터 치고 지점은 조양동 지점. 끝났죠. 이렇게 해서 저기요가 바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네요.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 자, 자료 설명을 보면 지난 2월 1일 거래처 김용곤 사장에게 빌려준 120만 원과 이자 12만 원이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이 1320이고요. 대변에는 이제 빌려준 돈이니까 대여금과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되겠죠. 자, 그러면 지난 2월 1일이니까 단기 대여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단기 대여금. 자, 그러면 4월 12일 전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4월 12일 날짜 고치시고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우리은행 보통 금액은 1320 플러스 대변의 단기 대여금 114번 거래처는 김영곤 금액은 120만원 또 대변의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이죠. 금액은 12만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우리은행 보통 코드 대변의 단기 대여금 3006번 김용곤 거래처 코드 이렇게 필요하겠다. 자, 다음은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문제죠.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료 설명을 보면요. 신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광고 전단지를 제작했어요. 광고 전단지 어제도 이제 여러분이 도서 인쇄비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광고 선전비로 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이다. 거래자로 입력하세요. 그러면 차변의 광고 선전비 200만 원이네요. 200만 원이요. 동그라미 잘 세보세요. 그리고 여기 단위가 100이라고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네, 그리고 대변은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 해야 됩니다. 자,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전표의 날짜가 4월 20일이죠. 4월 20일로 수정하시고 차변의 광고 선전비 833번 200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 200만 원 이렇게 하신다. 다음에 6번 볼까요? 재고자산의 매출거래, 재고자산의 매출거래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강남통상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200은 자기압수표로 받았어요.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네. 상품을 판매하면 대변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발생입니다. 자, 5월 16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날짜를 5월 16일로 고치시고 대변에 상품 매출이 됩니다. 상품 매출. 네, 금액은 700만 원. 차별. 현금. 200만 원. 차별. 8번.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코드 걸어야죠. 강남통상. 예. 500만 원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FAT 2급 시험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기 때문에 모든 전표를 지금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화분을 도소매하는 회사라고 했을 때 이 사업자가 만약에 면세 사업자가 아니고 과세 사업자다. 화분은 과세 사업자예요. 그런데 이 매출을 했다 그러면 부가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부가세를 무시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FAT 2급은 그야말로 이제 이 분계의 원리만을 아는 거고 좀 실무하고 동떨어진 내용들이 바로 이 부가가치세를 무시하고 입력하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 본범 화분을 실행할 때 FAT 1급 메뉴로 실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보세요. 메뉴가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이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출 부가가치세나 매입 부가가치세 관련되는 거래는요. 다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회계 기초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요?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까지는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FAT 2급의 출제 기준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만 하고 있다. 네, 그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현재 현업의 실무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아주 중요한 거죠. 일반 전표 입력도 있으나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된 거래는 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면세 사업자라면 해당이 없겠죠. 메인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니까.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 없는 걸 가정해서 그냥 일반 전표로 뚝딱 입력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은 439쪽 7번 문제로 가볼게요. 단기매매증권의 구입 및 매각이다. 이런 문제죠. 자료 설명.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아산물산 주식 300주를 한 주당 22,000원에 구입을 하고 수수료 3만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다른 자산은 전부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지만 아주 특별하게 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는 별도의 비용 처리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300주 곱하기 22,000원 660만 원은
자산 처리하고 3만 원은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자, 대변부터 입력할게요. 날짜는 5월 25일이죠. 자, 일반 전표 5월 25일 날짜 수정하시고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이 우리은행. 보통 금액은 6630 플러스죠. 이제 차변이 두 개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단기 매매증권 107번인가 그래요. 네. 방향키로 쭉 가서 660만 원. 660만 원은 300주 곱하기 22,000원 하면 나오는 거예요. 또 차변에 수수료 비용.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이 이렇게 많아요. 800번 때도 아니고 900번 때 써야 됩니다. 945번의 수수료 비용을 써야 돼요. 이 비용은 투자 활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코드 945번 이용해야 됩니다. 3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문제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6월 20일 2020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농협은행에서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이다. 대변이 현금이에요. 차변은 자동차세하는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그래서 6월 20일 날짜로 입력하면 돼요. 자, 6월 20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817번이에요. 자,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386 플러스 대변은 현금, 출금으로 할 걸 그랬군요. 네, 그냥 대변 이렇게 현금으로 해도 돼요. 출금으로 했으면 한 줄로 쓸 수 있었죠. 네. 차변 817번, 대변 101번, 금액은 386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은요. 약소금 발행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 주식회사 오성상사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전자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1.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2.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등록되어 있는 어음을 조회하여 반영하라. 대개 어음을 발행하려면은 어음을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금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이미 등록을 해놨어요. 출제위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등록 업무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7월 20일 이게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상품 사고, 그러니까 차변의 상품 어음을 발행했어요. 대변의 지급어음 이 내용입니다. 자, 7월 20일로 날짜 고치시고 3번 차변의 상품 146번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대변 지급어음 252번 거래처는 오성 금액은 500만 원. 그러신 다음에 지급어음줄을 클릭한 다음에 F3을 누르죠. 밑에 자금관리창이 나타나면 자, 발행이라고 이 밑으로 있고요. 어음번호는 등록된 걸 선택해라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어음번호 똑같은 거 있나요? 똑같죠? 확인. 엔터 치고 발행일은 7월 20일 같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엔터 친 다음에 만기를 고쳐줘야 됩니다. 2020-0920으로 이 날짜는 고쳤어야 돼요. 자, 지급은행은 그대로 두시고 엔터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음 관련 거래가 이게 만약에 어음 등록도 하고 하라 그랬으면 조금 시간이 길어지겠죠. 근데 어음 등록을 해놨다는 문제가 많네요.
자, 다음에 10번 문제. 대손의 발생과 설정. 네, 대손 충당금 문제 이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결산에서 보통 나오는데 웬일이죠? 대손의 발생과 설정. 자, 7월 30일 매출처 수연 플라워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6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답니다. 대손 처리하였다. 하라는 거죠.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월 31일 현재 대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650만큼 있느냐 봐야 되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에 7월 31일을 입력하시고 외상 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450이 있습니다. 200 부족하죠? 부족한 것은 단기 비용 처리, 대손 환각비로 처리하고 450은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승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7월 30일 전표 어떻게 입력한다고요? 이렇게 입력합니다. 7월 30일을 고치시고 대변은 31일이군요. 31일로 다시 고치시고 4번 대변은 108번 외상 매출 거래처는 수연 플라워 금액은 650 차변 109번 대손 충당금이 꼭 109번이어야 돼요. 이건. 아까 450인 거 확인했죠? 또 차변 200만 원 부족한 것은 단기의 비용 대손 상각비 835번 써야 돼요. 200만 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손 발생에 관한 회계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문제는 했고요. 이제 수정하는 문제 4점짜리 2개 있죠. 어떤 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8월 4일에 상품을 매입한 거래가 8월 10일로 입력되어 있으며 회계 처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거래 자료를 수정하시오. 8월 4일 건데 10일로. 그러면 날짜 이동시키고 또 수정할 사항 없는가 봐야 되겠네요. 자, 8월 10일 날 전표 가볼까요? 네. 8월 10일 날 강남자기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을 매입했는데 미지급금이 아니죠. 예. 보니까 외상으로 샀다는 거죠. 상품을 매입한 거래다. 근데 거래명세표상에 뭐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외상으로 샀다는 표시가 없어. 네, 좀 문제를 좀 8월 4일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강남 자기가 이 뭐예요? 거래명세표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 미수 금액에다가 이 금액을 넣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문제 출제에 조금 섬세함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자, 회계 처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입력된 것 중에서 차변의 상품 이건 뭐 오류가 있을 리가 없고 대변의 미지급금 요것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현금으로 샀는데 미지급금으로 잘못된 건지 외상매출금인데 미지급금으로 잘못한 건지 이건 좀 논란이 있네요. 여러분들 다 외상매출금으로 바꿨겠죠? 네. 외상매출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아니에요? 네?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 네. 근데 250. 만약에 외상으로 구매하면 네. 거래명세서상에 미수금액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도 미수로 잡혀 있고. 그래서 좀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그럼 만약에 진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네. 외상매입금으로 쓰지 않고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해도 틀리는 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놓고 맞았다고 우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외상을 했는지 돈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미지급금으로 계정과목을 입력한 걸로 봐서 이 전표를 입력한 실무자가 외상매입금을 착각하고 미지급금으로 입력했다. 이런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추정상 외상매입금이 맞다. 네, 그러나 현금으로 받은 거라고 난 생각했다라고 하고 맞았다고 우긴다면 글쎄요, 그거 네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허점이 있는 문제였다. 자, 그다음에 날짜를 바꿔야 됩니다. 체크해서 여기 체크박스 2개 체크해서 이게 며칠 거였죠? 8월 4일 거였죠. 그럼 이동 눌러서 8월 4일 하고 이동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날짜 이동하는 거 우리 한 번인가 했었죠. 앞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실무할 때 여러분에게 아마 보여드리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은 결산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수정 문제 하나 더 있네요. 수정 문제 하나 더 있죠? 자, S 도자기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통장사본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자, 9월 20일 걸 조회해 봅시다. 9월 20일 것이 뭐가 잘못됐냐?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왔고 S 도자기 거. 대변에 보통예금이 갔는데 보통예금에 일단 거래처가 틀렸네요. 우리은행인데 국민은행으로 돼 있어요. 이거 고치고 금액은 같고 네 거래처 하나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결산 문제가 어떤지요? 결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문제 나왔는데 1번은 손익의 예상과 이연. 이거 참 잘 나와요. 미수수익이 있고 또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이거 참 잘 나옵니다. 자, 9월 1일에 영업부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예,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것이 비용 처리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험료의 미경과 분에 대한 결산 정리분계를 하시오.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할 것. 자, 미경과가 몇 달입니까? 9월 달부터 내년 8월 달까지니까 8개월이죠. 8개월치 미경과 계산하는 방법. 60만 원 곱하기 1년치죠? 8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잡고 60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12 해보면 40만 원이 나온다 이거죠. 이 40만 원에 대해서
미경과 보험료를 우리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거죠. 선급비용.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런 전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차변의 선급비용, 선급금 아닙니다. 선급비용 60만 원. 대변에 6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 대변의 보험료, 비용 취소, 소멸 800번 됐어야죠. 보험료는 800번 돼. 821번 40만 원. 네, 이렇게 하셨죠? 자, 결산 문제 두 번째 거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 기말 현재 영업용 차량 운반부에 대한 감가상각비 200만 원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700만 원을 계상한다 이랬어요. 200, 700.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감가상각비에 차량 운반부에 200, 건물에 700 넣어주고 전표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 어디 있어요? 예, 결산 재무제표에 있죠. 결산자료 입력 열으셔가지고 1월부터 12월 이때 나오면 확인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밑으로 판매관리비 밑에 가면 여기 감가상각비 여기 있다 이겁니다. 예, 건물이 위에 있네요. 그러면 건물은 700. 또 차량 운반부 그 다음이죠. 200. 그래서 합이 900만 원.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900만 원, 건물의 감루가 700, 차량 운반부의 감루가 200인 분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전표 추가 누르겠습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확인 눌러보시고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에 조회를 해보면 상품 매출원과 대체 분계 하나 자동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900, 대변에 203, 700, 대변에 209, 200 이렇게 넘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회계정보 분석 문제. 어렵지 않았죠? 회계정보 분석 문제, 그죠? 격리일보 하면 여러분 격리일보를 열으시라고 그랬죠? 격리일보 어디 있습니까? 자금관리에 있어요. 격리일보. 네, 날짜를 1월 30일로 고쳐야 되겠네요. 1월 31일. 엔터 해놓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현금 잔액 34357이다. 그러면 현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일현금, 당일현금 34357,609 맞았습니다. 보통예금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보통예금 잔액은 여기 있죠. 당일 잔액 여기 이 자리 292070 틀렸네요. 네.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받으러 맞았나 볼까요? 6천만 원. 단기 차입금 맞았나 볼까요? 1억 원. 맞았죠? 2번 답 확실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거래처 원장 조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닫고 다 이제 열려 있는 거 뭐 닫아버리고요. 거래처 원장 딱이에요. 2020년 1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 그러면 1월 말이면 1월 엔터 또 1월 엔터 1월 뒤에 날짜가 1월 말이면 돼요. 자, 외상 매출금은 108번. 거래처 분류는 모두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 생생꽃집 잔액 330. 1번이 맞았네요. 수연플라워는 틀렸죠? 네. 샘플 여기도 여기도 4만 원 틀리죠? 네. VIP 플라워도 틀렸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옳은 거.
자, 다음에 1월계표 조회. 그러면 1월계표 또 엽니다. 요거 닫아버리고 1월계표. 1월계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장부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 그러면은 1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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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1월 1일부터 1월 31일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금액이 가장 큰 계정은 자,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이 이 자리인데 가장 큰 거는 여기 합계해서 봐야 됩니다. 여비교통비가 56,000원. 급여가 아무래도 제일 크겠죠. 급여. 접대비 뭐 볼 것도 없네요. 급여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에 나왔습니다. 2번.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끝나고 어제 제가 이제 USB에서 실행을 한다고 그러고 답안을 USB에 USB 저장이라는 단추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험 볼 때는 이 자리에 답안 저장이라는 단추가 저기에 있어요. 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답안 저장 창을 열면 여기 밑에 USB 저장 나옵니다. 답안을 다 찍고 USB 저장을 눌러야 이 답안이 USB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시험을 처음 보시다 보니까 뭐 USB 저장을 잘못했거나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나올 때 이 시험에서는요, 컴퓨터를 끄지도 마시고 또 이 도전 프로그램, 시험 본 프로그램을 닫지도 마시고 USB 저장 마지막에 누른 다음에 USB를 빼서 감독관에게 제시하고요. 감독관 PC로 USB 거를 옮길 거예요. 그분들이 다 봐줍니다. 저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래서 오케이 하면 그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를 안 해놓는 이유는 뭐냐? 혹시 USB 저장이 안 됐네요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USB 꼽고 답안 저장 가서 USB 저장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 끝날 때 프로그램도 닫지 마시고 컴퓨터 끄지 마시고 나가세요. 종이 시험지는 나오는 거죠? 네? 종이 시험지는 나오는 거예요? 예, 종이 시험지 있고요. 종이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가상 배경을 제가 종이 시험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종이 시험지에다 필기도 가능한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막 OX 막 해놨죠? 예. 이렇게 막 OX 뭐 동그라미 막 이렇게 쳐놨죠?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이 시험지는 자기가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예, 이렇게 책자처럼 돼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그래서 맨 앞에 이렇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그래서 시험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있으면 돼요. 읽어보고 있으라 그럴 거예요. 시험지 넘기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보고 유의사항을 뭐 이미 아마 수험표를 여러분이 미리 읽어보시면 유의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알겠으나 그래도 뭐 할 일 없으니까 요거 읽어보면서 그 감독관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됩니다.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시험지 여러분 가지고 나오고요. 시험지에다가 T계정 그려가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시간이 부족한데 시험지에다가 답을 이렇게 써놓으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는데 시간이 남았을 때 답 써놓는 거야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답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 내에 다 푸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뭔가 적으려고 너무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시험지 내용에 네. 지금 저희가 기출문제 푸는 거랑 똑같이 뭐 일일 작은 명세를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뭐 격리일보 4점 이런 식으로 써 있나요? 네, 똑같습니다. 너무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네. 참고로 그 전산 회계 시험은 어떤 장부에서 조회하라고를 안 알려줍니다. 예. 그냥 2020년 1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한 거래처별 금액이 옳은 것은 이렇게만 거래처 원장 조회해라는 힌트를 아예 안 줍니다. 그래서 AT 시험이 쉬운 거예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풀이까지 다 해보셨는데 이제 그 기출문제는 다 풀었네요. 예, 기출문제 풀고 이제 모의고사로 이제 넘어갈 거고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도 시간이 남으면 우리 그 홈페이지에 올해 2020년도에 출제했던 문제도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풀어보는 거를 그냥 같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만약에 모의고사 다 하면 그렇게도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또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55분이에요. 그래서 10분간 쉬시고 5시 5분에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